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요 새벽에 코스피 차트 분석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이제 2024년에 왜 코스피가 2800 정도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올렸어요. 경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는 드렸지만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또 차트 공부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더 납득하기 쉬운 그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꼭 해야겠죠. 자, 결국에 2024년에 왜 코스피가 2800을 갈 수 있을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 차트 분석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전 저점, 그러니까 저점이 이제 높아진다. 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아마 계속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시장을 분석할 때 이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된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인데요. 보시면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저점이 낮아지지 않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깨면 안 돼요. 자, 쓰리바닥이에요. 그쵸? 이거 굳이 표현하자면 쓰리바닥을 깨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반등이 산타랠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쭉 떨어졌죠. 그쵸?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었다. 이 차트를 한번 뒤집어 보면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점을 찍었는데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점이 높아지는 거. 자, 여기서 살짝 저점이 이전 저점을 깨는 흐름을 보였지만 저점이 낮아지고 있진 않았어요. 그쵸? 그러더니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이만큼 저점을 사수하는 것은 추세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저점을 지금 높여가면서 쓰리바닥을 형성을 했다는 거. 이거는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가 굉장히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반대로 코로나 때는 요렇게 해서 떨어졌지만 저는 요렇게 해서 쓰리바닥 찍고 곧 얘가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시황 전망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 시도하고 있다. 돌파 시도. 중요한 저항 라인 돌파 시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제가 조금 차트를 조금 더 과거까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매물대를 그어 놨는데요. 과거에 2018년도에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2600까지. 그랬다가 코로나가 결국 터진 건데 2018년에 고점을 찍은 이 부근을 코로나19가 끝나고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러나 돌파를 하지 못하고 쭉 폭락을 하면서 밀렸는데 이 구간을 귀신같이 한 번 더 돌파를 합니다. 그렇죠? 돌파를 한 번, 두 번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밀렸다가 한 번 더 이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아직 돌파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게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상승 추세를 통해서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고점은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그 다음은 이 저항 라인인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저항 라인이 왜 중요하냐? 이 저항 라인과 이 저항 라인은 어떤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서 윗꼬리단 음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윗꼬리가 여러분들 어떤 신호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윗꼬리가 일단 나오면 누군가가 한번 이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저항 구간이 될 수 있거나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있죠, 다들. 그런데 여기를 돌파를 하는 척하고 살짝 돌파하더니 갑자기 뚝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는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부분, 이 윗꼬리를 다시 한번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요. 그만큼 여기가 악성 매물이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제가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나스닥처럼 한 번에 그냥 확 돌파할지도. 그거는 확률상이기 때문에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확률상 여기를 맞고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금 파동이 형성돼 있고, 다만 여기에 지금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할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를 한 번에 쉽게 돌파해서 V자로에서 이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내년 시장이 변동성이 클 거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는 조금 답답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막 따라 붙으면 안 돼요. 내년에 막 2,800, 3,000 이렇게 많이 갔다고 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함부로 따라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바보 같은 개미가 되지 말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너무 무서운 거야. 왜 무서울까? 경제가 너무 안 좋대. 진짜 다 끝날 것 같아. 대공황 유튜버들은 세상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투자를 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못 벌고 주식으로 돈 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 이렇게 살짝 돌아갔을 때 여기에서 제가 절대로 사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서 지금 추세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팔 전쟁이 터졌잖아. 제가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 사지 말라 그랬잖아, 진짜로. 이거 안 된다고. 그런데도 사시는 분들이 꼭 있다고.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깡통찰 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3음봉 나왔잖아. 음봉이 3개가 나왔잖아. 음봉이 3개가 나오면 굉장히 강한 하락이에요. 여기서 추세 전환이 완벽히 일어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 11월 달에 반등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12월에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 저점을 이탈했어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 그랬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금융위기다. 여러분 주식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안타깝지만 금융위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저점이 높여지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쌍바닥 찍었는데 여기에 지금 깼다고? 그런데 무슨 주식을 해? 하면 안 되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추세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함부로 주식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등 나왔다 데드킥 바운스로 이렇게 꽂아버리잖아. 이렇게 하면 지지부진하게 흐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럼 이게 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차트가 추세가 이 하락 추세를 한 번에 그것도 전환할 수 있는 장대 양봉이잖아. 이거는 쉽게 나오지 않는 장대 양봉. 과거에 보세요. 이 장대 양봉이 몇 번이나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한 번. 이 정도 길이를 비슷한 거.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네 번밖에 안 나왔어요. 딱 네 번 나왔습니다. 이 장대 양봉은.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 이거 아주 강한 추세다. 내가 11월 달에 딱 이 양봉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일단 하시는 게 맞다. 눌리면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귀신같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흐림에서 맑음으로 바꾸고, 맑음으로 아직 바꾸지 않았지만 무지개를 제가 띄워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무지개를 띄워드리겠다고 얘기했잖아. 추세가 바뀌면. 추세 바뀌는 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무지개를 보여줬잖아. 그리고 나서 지금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추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세는 한번 시작하면 계속 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산이 맨날 자기는 추세를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추세는 무슨 얼어 죽을 추세예요. 그냥 하락에 미친 사람이지. 차트 분석하는 게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자리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이 차트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씨부리고 있는 거라고요. 차트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혼자. 내가 차트를 이해시키려면 영어를 해야 되는데 대사 한마디로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성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뜩이나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데 어려운데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올바른 것들을 내가 익힐 수도 없는데 확률이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빠져 있으면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 정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장을 조심스럽게 바닥 같은 거 이런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그 추세가 한번 돌아갔을 때는 일단은 손절을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중심봉을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이 월봉에 여기 양봉에 그래서 이런 거 손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면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크게 실패하진 않아요. 다만 항상 실패할 수는 있죠. 왜냐면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될 때가 오니까. 이 손절이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급. 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요, 2023년에 외국인이 10조를 매수했습니다. 10조. 순매수 10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외국인은 메이저일까요? 아니면 일개 서학 개미일까요? 당연히 메이저겠죠. 여러분, 서학 개미는 한국 주식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본 주식에 관심 없죠? 그쵸? 여러분들 일본 주식 하시는 분들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일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주식 고수거나 좀 메이저 분들이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메이저가 우리나라 주식 사는 거예요. 그죠? 왜 살까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월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 매수한 순매수 금액입니다. 약 16조 8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15조. 약 16조를 매수한 거죠. 솔직히 연말까지 매수한 다음에 16조는 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대장주잖아요. 그죠? 반도체. 이 반도체를 16조 이상을 매수한 거예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또 얼마나 매수했겠으며 다른 반도체 관련주는 또 얼마나 매수했을까요? 그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먼저 들어온다. 주식시장은 돈이 먼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먼저 들어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무역 흑자를 제대로 좀 내면서 지금에 있는 경제를 조금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2024년에 한국 경제는 좋지 않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서 이 반도체 시장은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계속 탐구하시고. 차트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빵빵해.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지금 당장 우리가 안 좋다고 주식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은 2024년은 투자를 해야 될 때고 2024년에 2800을 가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투자하실 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손절할 생각을 해요. 뭐가 잘못되면. 그 생각만 하고 투자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